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 파트죠. 물질대사 한번 해봅시다. 물질대사 하기 전에 그 책에 있는 용어 정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유기물 먼저 나오는데, 예전에는 유기물을 생명활동과 관계 있는 물질을 전부 유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요즘 생각하는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주축으로 하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을 보통 뭐라고 한다? 유기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녹말,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지방, 단백질 전부 유기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물이 아닌 생명활동과 관계없는 거, 뭐 금속 성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기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분자, 저분자라는 표현 나오는데, 뭐 높고 낮음의 의미는 아니고요. 고분자는 편하게 생각합시다. 분자의 질량이 매우 큰 분자. 그러니까 작은 분자가 수없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그 작은 분자들을 저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 그러면 산소화 되는 거니까 산소랑 결합을 형성하는 거. 반대입니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걸 환원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은요, 흡수한다라는 의미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에너지가 이제 흡수되어지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의미죠. 반대로 발열 반응은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위 온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도 용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물질대사 볼 텐데요. 물질대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생물체가 생명활동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성이 뭐 있습니까? 광합성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경우, 분해의 대표적인 건 뭐 호흡, 소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경우나 분해하는 경우를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한다. 그리고요, 이 물질대사는 종류가 많겠죠. 합성도 있고 분해도 있고, 합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분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 방금 우리 흡열이니 발열이니 하는 이야기 했었는데, 모든 물질대사에서는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하면서 흡수하면서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는 에너지를 뭐 하면서 방출하면서 반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요, 이 물질대사는 사실 좀 이따 하겠지만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체온 범위 37도 범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 온도 올라가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 효소가 촉매로서 작용을 한다. 우리 중학교 때 촉매라는 거 배워봤죠? 촉매라는 건 뭐 하는 거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물질대사에 관여한 촉매를 효소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어쨌건 에너지 출입이 무조건 뒤따르게 돼 있고, 모든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촉매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물질대사의 특징이고요. 또한 효소가 작용을 하냐 안 하냐가 물질대사가 맞냐 또는 아니냐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물질대사는 합성도 있고 분해도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물질대사 중에서도 합성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경우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합성이라는 건 뭡니까? 작은 분자가 있으면 서로 다른 작은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 같아진다, 같을 동자를 써서 동화된다, 하나가 된다, 합쳐진다, 합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큰 분자가 있었는데 쪼개가지고 분해가 되면 원래 하나였는데 서로 다른 분자가 되는 거죠. 달라진다, 달을 이자를 써서 이화, 달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분해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것으로서 물질대사가 되고요,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것으로서
물질대사가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 광합성 같은 거죠. 여기 있죠? 여기 있네. 광합성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적어놓을까요? 밑에다가 리보솜이라는 곳, 장소죠. 장소.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건 역시나 뭐야?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은 쪼개고 쪼개는 거죠. 광합성의 반대가 뭡니까? 호흡이죠. 포도당을 연소시켜서 작은 CO2나 물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호흡이 이화작용, 미토콘드리아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영양소 분해라고 하는 건 결국 소화라는 거죠. 거대한 분자는 세포가 흡수하지 못하니까 잘게 부수는 과정, 이 소화 과정도 뭐가 된다? 대표적인 이화 과정이 된다. 그리고요, 아까 모든 물질에서의 에너지 출입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동화작용 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에너지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동그라미 칩니다.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 많다. 그리고 산소를 잃어버린다. 환원 과정이 많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동화작용은 뭐다? 흡열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요. 이화작용은 분해하니까 이 분해하면서 동화되면서 흡수했던 에너지를 분해하면서 내보내는 거죠. 사실은 호흡을 하면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생활하고 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명 유지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은 뭐가 된다? 발열 반응이 된다. 여러분들 책에 그래프도 있습니다만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자, Y 값이 에너지거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컸었는데 이게 반응물의 에너지거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뭐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작아지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흡열을 그린 거니까 다시 흡열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흡열이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요게 반응물이 되죠. 요게 반응물이고요. 반응물이 에너지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생성물. 그래서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 한다? 바깥에서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 된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누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누구보다 크다?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자, 발열이니까 원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컸었는데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뭐 해진다?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역시나 에너지를 뭐 할 것이다? 방출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작용은 발열이고요. 발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다. 즉 반응물이 에너지가 크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동화와 이하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아미노산 보이죠? 우리 아미노산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죠? 단백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림도 보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큰 분자가 만들어졌죠? 무슨 과정이다? 그림 보고도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 되는 과정이니까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반대로요. 포도당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그 녀석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작은 분자가 생기니까 분해, 이화작용이 되고요. 이화작용은 반응물이 생성물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발열 반응이니까 이때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물질대사에는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리고 동화가 됐건 이화가 됐건 물질대사라면 뭐가 관여한다? 바로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호흡 이야기 잠깐 해볼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호흡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질 대사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자 함인데, 먼저 뭐 호흡에 대한 간단한 걸 좀 보자. 호흡은 알다시피 광합성의 역과정이 되고요. 어디서 일어나죠?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C6개, H12개, 산소 6개. 그래도 비교적 나름대로 원자수가 꽤 많죠. 근데 반응이 끝나니까 CO2나 물 같은 작은 분자가 생기죠?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뭐 열 에너지 나오니까 우리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ATP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호흡을 하면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ATP를 우리가 마치 돈 벌어서 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듯이 ATP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ATP를 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호흡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요. 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한다. 그럼 비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일단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을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서 태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연소라고 하는 건 똑같은 포도당을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생명활동과 관계없이 태우는 걸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태운다는 것 자체가 산화, 즉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반응이니까 호흡이건 연소건 산화 반응이죠. 그리고요, 호흡을 해도 에너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연소를 해도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요, 어차피 똑같은 물질을 호흡하거나 연소했다면 뭐도 같을 것이다? 생성물이 같을 것이다. 뭐 호흡이든 연소도 만약에 포도당을 태웠다면 똑같이 CO2랑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요, 호흡이 됐건 연소가 됐건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태웠다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생성물의 양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생성물의 양도 사실상 뭐 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호흡이냐 연소냐가 생성물의 양을 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공통점 이런 게 굉장히 뭐 많은 공통점이 있죠. 근데 핵심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배우는 건데, 첫 번째, 에너지 형태입니다. 연소는 알다시피 열 나오죠. 그리고 우리 뭔가 태우면 밝잖아요. 빛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도 지금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몸속에서 포도당을 태우고 있지만 빛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형태가 빛이 아니고 열과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ATP가 나온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정도. 그 다음에 그림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연소거든요. 연소는요, 불을 붙이면 한꺼번에 반응을 하고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치웁니다. 한 번에 반응한다. 일시에. 근데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끊임없이 생명을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량씩 단계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게 나름대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한 번에 나오느냐? 이렇게 단계 나오느냐. 더 눈여겨봐야 될 건 연소 같은 경우에 400도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고요. 잘 알다시피 호흡은 사람으로 치면 체온 정도 수준에서 발생을 해야겠죠.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빠르냐? 분명히 반응 속도는 확실히 연소가 빠르긴 합니다. 반응 속도는. 근데 보통 우리가 화학에서 온도가 한 10도 정도 차이 나면 반응 속도가 한 2배 빨라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온도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반응 속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호흡은 물질 대사의 특성상 체온 정도 수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보니까 연소가 가지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다?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물질 대사인 효소가 관여를 하고 효소의 관여 여부가 물질 대사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했죠. 바로 이 점에서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호흡은 물질 대사이고 연소는 물질 대사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이고 우리가 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까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 모든 화학 반응엔 사실은 거기에 맞는 효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각 단계마다 전부 뭐 한다? 서로 다른 효소들이 다 관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효소가 아니라 2단계에 맞는 효소, 2단계에 맞는 효소, 또 2단계에 맞는 효소, 수없이 많은 효소들이 하나의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흡과 연소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문제 앞으로 봅시다.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하고 옳지 않은 건 X라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뒤따른다고 했죠.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누가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 에너지가 한꺼번에 망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고 각기 다른 요소들이 그 단계마다 관여한다고 했었죠. X입니다. 2번 볼까요? 자, 그림 판단합시다. 작은 분자, 저분자, 주로 무기물이 많죠. 큰 분자, 주로 고분자, 유기물이 많죠. 작은 게 큰 거 되면은 큰 거 하나 되는 거니까 무슨 과정이다? 이게 과정이 바로 동화작용이 된다. 반대로 큰 분자가 작은 분자 되는 것이 뭐다? 이화작용이 된다. 보니까 동화되면서 에너지 흡수하고 있죠.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다. 에너지 흡수하니까. 큰 분자가 작은 분자 되면서 에너지 방출하고 있죠. 무슨 과정이다? 발열 과정이다. 세트로 기억합시다. 동화는 흡열이다. 이화는 발열이다. 그리고요, 그 두 개, 동화가 됐건 이화가 됐건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체 촉매에 해당하는 효소가 관여한다. 기억은 생체 촉매이다. 효소이다. 맞는 말. 그리고 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각 단계마다도 서로 다른 효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입체 구조가 다르다. 왜냐하면 효소가 주성분이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의 특성, 효소의 특성은 바로 그 효소가 가지는 입체 구조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효소라는 건 입체 구조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틀렸고요. 니은의 주성분 나오죠? 니은 효소니까 주성분 단백질이다. 맞는 말이고요. 가는 동화작용 맞고요. 영양소의 소화는 큰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니까 이화, 나가 맞는 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뭐 보니까 포도당이 큰 녹말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광합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넓게 생각하면 동화 과정이죠. 반대로 녹말을 태워서 포도당되니까 이건 뭡니까? 소화라고 봐야 되겠죠? 큰 의미에서는 이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 가를 광합성이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그냥 포도당이 녹말로 합쳐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기억, 가는 동화, 나는 이화. 나는 에너지가, 동화는 세트로 외워져 있죠? 동화는 흡열이다, 이화는 발열이다. 그러니까 나는 발열,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가와 나 과정 모두 효소가 관여하죠. 왜냐?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분명 반응이 진행이 되면요,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만큼 뭐 할 것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일 것이다. 그리고 흡열 반응은 뭐가 튀어나와야 됩니까? 아, 뭔가 거대한 분자를 만들고 있구나. 동화작용이 세트로 기억이 돼야 된다. 그리고요, 하나 기억할까? 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한 에너지니까 요거를 반응열이라고 한다. 기억, 포도당이 결합하여 녹말되는 건 방금 봤잖아요. 동화 과정이기 때문에 되죠. 아밀레이스의 녹말이 엿등으로 분해된다, 소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이화 과정이니까 답이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이 광합성된다. 합성이니까 동화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뭘 흡수합니까? 이때 빛 에너지를 흡수,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식물세포의 구조와 세포 소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식물세포니까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광합성하는 연록체가 다 있을 텐데 일단 지금 가 반응을 보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되고 있죠. 물론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겠지만 뭐 하는 중? 광합성하는 중. 합성은 동하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되고 있으니까 뭐 하는 중? 호흡하는 중. 그러면 광합성하는 곳은 어디죠?
바로 엽록체가 되고요. 이 그림이 사실 구분은 잘 안 되는데 B가 엽록체 그림입니다. B.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A.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기억. 가는 반응이 진행될 때 광합성, 합성은 동화. 동화는 뭘 기억하라고 했죠? 흡열 반응. 실제로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죠. 나에서는 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나가 일어날 때 아까 쌤이 호흡 일어날 때 각각 단계로 반응을 한다고 했고요. 각 단계마다 뭐 한다고 했죠? 서로 다른 효소들이 관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맞는 말이죠. 답 뭡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진한 염산에 넣고 200도씨에 하루 동안 가열을 해야지 분해된다. 그러나 음식물로 섭취한 단백질은 한두 시간 후면 분해된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유는 뭐죠? 바로 생명체 내에는 뭐가 관여한다?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 효소의 관여 유무가 물질 대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죠. 7번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단계 뭡니까? 호흡. 그리고 일시에 반응하는 거 연소.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효소의 유무이고 그것이 하나는 물질 대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1번. 세포호흡은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효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세포호흡은 연소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그렇다고 효소가 있지만 빠르진 않다. 그래도 빠른 건 일시에 일어나는 연소가 조금 더 빠르다. 온도에 비해서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빠르긴 빠르다. 세포호흡과 연소 결과 방출된 에너지 총량은 같습니다. 물론 뭐 포도당의 양이 완벽히 다르다면 다르겠지만 호흡이냐 연소냐가 생성물의 총량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흡수고 연소는 방출이다. 아닙니다. 둘 다 방출입니다.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관여하고 이게 제일 핵심이죠. 연소에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비교에서 원하는 게 바로 5번이죠. 자, 8번 한번 볼까요? 역시나 비교하는 문제죠. 세포호흡은 효소가 관여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연소는 효소가 없으니까 높아야 빨리 반응하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해야 되니까 효소가 필요. 높으니까 효소 없어도 반응할 수 있고.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연소는 한 번에, 그래서 소량씩 여러 차례, 다량은 한 번에, 그 다음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뭐하다? 적거나 많은 것이 아니라 반응물의 양만 똑같다면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물질에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효소에 대한 거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